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예, 이번에는 대학물리학 확장판 11장 가군동량 부분을 보시겠어요. 어, 가군동량은 이제 회전운동 부분인데 이것까지 넣으면 그렇지 않아도 회전운동 내용이 많았는데 예, 가군동량까지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하면은 더욱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가군동량 부분은 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따로 떼내가지고 자, 여기서는 이제 가운동량 공부할 것이고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듯이 가운동량 보존 법칙도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고, 어, 예, 뭐 그게 다네요. 예, 이게, 어, 또는 뭐 어떻게 보면 회전운동 앞서 배웠던 그 내용들의 복습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그러면 간만에 조금 좀 부담이, 그러니까 분량이 좀 적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 보시죠. 어, 우선 벡터곱. 예, 제가 이제 벡터곱은 이제 3장 벡터에다 다 몰아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벡터하고 벡터를 곱해가지고 새로운 벡터가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벡터곱, 벡터의 외적, 그리고 저는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용어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그 돌림인 그걸 정의할 때 사용이 되었죠. 예, 가운동량을 정의할 때도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가운동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강체가 있다고 할 때, 강체가 있다고 할 때 이제 강체가 어떤 위치를 향하는 위치 벡터와 거기서의 이제 이 돌림이었으면은 힘 벡터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운동량 벡터. 예. 그래서 요거 둘 다의 수직한, 둘 다의 수직한. 근데 사실 수직한 거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죠. 얘만 있나? 얘도 있잖아요. 얘도 있죠. 그, 그거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가운동량의 크기는, 어, R, 그러니까 위치 벡터의 크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죠. 그리고 운동량 곱하기, 자, 위치 벡터의 연장선, 뚜뚜뚜뚜뚜뚜, 여기서부터 그 젠각, 운동량 벡터를 향해서 젠각, 그 파이에다가, 사인 칠한 거. 그것도 운동량 P가 MV니까, MVR 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운동량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운동량을, 위치 벡터에 대해서 분해해서, 뚜뚜뚜뚜, 그래서 위치 벡터의 평행한 성분과 평행한 성분과 수직한 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때 수직한 성분을 곱해준다. P 사인 파이. 그래서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반대로 위치 벡터를 이제 운동량 벡터에 분해해서 뚜뚜뚜뚜 분해해가지고 운동량 벡터의 수직한 성분 그거를 이제 D라고 하면 D가 바로 모멘트 팔의 길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가운동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은 위치 벡터, 운동량 벡터의 둘 다 수직한 방향인데 예, 오른손으로는 예, 위치 벡터 연장선에서 가운동량 벡터 방향을 이렇게 감아주었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 왼손은 이제 맨 밑에 가운데 손가락이 위치 벡터, 그 다음 중간에 검지손가락이 운동량 벡터, 그럼 왼손 엄지손가락이 가운동량 벡터가 되죠. 이렇게 토크 할 때하고 똑같, 그러니까 돌림이 할 때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R 크로스 P라고 쓰자. 그러면은 이 간단한 이 수직 하나에 크기는 RP 사인 파이고 위치 가운데형 벡터의 방향은 위치 벡터 운동형 벡터 둘 다 수직한 방향이 있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수직한 거 둘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한다. 그런 이제 긴 말이 L은 R 크로스 P라는 이 한 개의 간단한 수식에 다 축약되어 있다라는 일종의 수학적 약속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가군형 벡터의 크기는 운동량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거기다가 거리를 R을 넣었으니까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컨드. 되게 복잡하죠? 이제 그냥 이거를 이제 단위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 병진 운동에서 힘이라는 게 운동량, 뭐 정확하게 선운동량을 시간에서 미분한 게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돌림힘은 가운동량을 시간에서 미분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걸 조사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거꾸로 역순으로 자 가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요. R 크로스 P를. 그러면은 이 크로스 프로덕트도 어쨌든 곱한 거거든요. 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져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그 곱해져 있는 함수 미분하는 이렇게 그 규칙이 있죠. 규칙이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그러면 이제 얘도 똑같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꾸지만 않으면 돼요.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고. 그랬더니 위치 벡터를 시간에서 미분한 게 속도 벡터죠. 그리고 운동량 벡터는 MV. 자, 그런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자기 자신끼리 하면은 0이에요. 왜냐면은 둘 사이에 자기 자신이니까 같은 방향 둘 사이의 사이각도가 0도죠. 그럼 사인 0도는 0이니까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게 0이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돼서 그러면 이제 항이 한 개만 남죠. 그랬더니 운동량을 이제 시간 내서 미분한 거 이게 바로 힘이죠. 힘. 그래서 R 크로스 F R 크로스 F가 돌림이죠. 예, 그래서 정말로 가운동량을 시간에서 미분하면 돌림이 된다라는 거를 예,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되도록 정의를 한 거죠. 가운동량을. 자, 지금 가운동량의 정의 보셨고요. 이런 그 가운동량의 이런 정의가 익숙해질 만한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입자가 반지름이 R인 원궤들을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 자, 그럴 때 가운동량을 구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운동량이 R 크로스 P니까 우선 위치 벡터 R 벡터를 알아야겠죠? 자, 그럼 위치 벡터 R 벡터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뚝뚝뚝뚝뚝뚝 해주면은 R 코사인 세타가 X성분, R 사인 세타가 Y성분. 그래서 R을 가로 바깥에다가 아이고, 제2의 왜 이 모양이냐. 예, 이렇게 썼어요. 예, 다음. 이제 운동량은 MV니까 속도 벡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속도 벡터는
위치 벡터를 시간에서 미분한 거죠. 그래서 위에 거를 시간에서 미분하는데 원궤도의 반지름 R을 일정하니까 미분 바깥으로 나가고, 그럼 이제 뒤에 걸 미분하는데 어 t에 대해 미분하는 거예요. t에 대해 미분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R 벡터가 세타에 대해서 써져 있잖아요.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 그 R 벡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세타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R 벡터 미분하면은 세타에 대해서, 그럼 R이 얘는 미분 바깥으로 나가고,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를 t에 대해 미분한 거는 이건 순간각수죠. 오메가.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R 오메가가 V는 R 오메가, 그러니까 이게 V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속도 벡터도 구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운데량 벡터 구하는 건 끝난 거죠, 뭐. 자, 가운데량 벡터는 R 크로스 P 또는 이제 운동량 P가 MV, R 크로스 MV. 자, 그러면은 MVR은 다 미분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쓰자. 코사인 세타 i에 더하기 사인 세타 j에 크로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 i에 코사인 세타 j에. 그래서 이게 네 쌍이 있어요. 네 쌍. 네 쌍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 자신끼리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그러니까 i에 크로스 i에 j 크로스 j에서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배분 법칙이 하면은 0이 안 되는 쌍은 요렇게요. 그래서 MVR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i의 크로스 j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j의 크로스 i의. 근데 i의 크로스 j에서는 그 사이클로거든. j의, 그 다음 k의,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꽃구멍을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i의 크로스 j에서는 k의 되고요. 그 다음에 j의 크로스 i에서는 마이너스 k의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k에,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한마디로 말해서 1이죠. 그래서 MVR K해, 가운동량 구했어요. 그래서 뭐 크기는 MVR이고 방향은 K해시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위치 벡터하고 그 운동량 벡터의 수직한 방향, 그러면은 뭐 왼손으로 하면 이런 손가락 모양이니까 왼손 엄지손가락, 뭐 오른손으로 하면 이런 모양,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래서 요 화면에서 위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Z축이 요 위로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근데 제가 위로 나오는 거를 좀 요상하게 썼죠. 뭐 이런 표시를 했잖아, 이런 표시. 이게 뭐냐면 벡터를 화살에 비유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경우에는 화살촉만 보이겠죠? 그 화살촉을 그린 거예요. 반대로 들어가는 거는 화살의 깃털이 보이겠죠? 그래서 걔는 이렇게 X 형태로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상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Z축 방향 나오는 방향이다.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다. 자, 그래서 가운동량의 정의 연습하는 문제였는데 어떻게 정의 익숙해졌나요? 자, 다음 문제. 자, 보면은
한 물체는 수평면 위에 있고 줄과 도르래를 이용해서 다른 또 다른 물체는 이렇게 수직선상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봉인이 해제됐죠. 도르래 회전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대상으로 물체 1, 물체 2, 도르래 이렇게 세 개의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전 운동하는 시스템인데 앞서 이런 문제 푸는 방법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뉴턴 운동 법칙,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 법칙.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세 번째 풀이 방법을 공부하는 그런 그런데 의의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여전히 제일 첫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푸는 방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빅픽처를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체 1의 경우 병진 운동하니까 F는 ma, 물체 2도 병진 운동하니까 F는 ma, 도르래는 회전 운동하니까 돌림 힘은 I 알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빅픽처 그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힘을 찾아보면은 일단 중력 M1G, M2G, 그 다음에 이제 물체 2는 수평면상에 있으니까 수평면이 떠받쳐주는 수직항력. 자, 그리고 줄을 따라서 장력이 이렇게 자극반작용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도르래 해제하기 때문에 장력 T1과 T2는 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 물체 1은 아래로 내려가고 물체 2는 왼쪽으로 가고 도르래는 결국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가속도의 방향을 따라 좌표축을 설정하라 라는 빠박쌤의 꿀팁에 따라 가지고 물체 2는 요렇게 생긴 좌표축을 써야 되고 물체 1은 아래쪽이 양의 방향인 좌표축을 써야 돼요. 자, 그럼 물체 1은 아래쪽이 양의 방향. 그래서 중력 M1G가 양수, 장력 T1이 음수예요. 그리고 물체 1의 질량, 물체 1의 가속도. 자, 물체 2는 물체 2는 원래 이제 X방향, Y방향 고려해 줘야 되는데 원래 해주지 뭐. 자, 그래서 물체 2는 원래 X방향, Y방향 둘 다 고려해 줘야 되는데 자, 보면은 수직항력하고 중력은 Y방향만 있어요. 그래서 빵. 장력은 X방향만 있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물체 2의 질량, 물체 2의 가속도. 그런데 이제 물체 1이 아래로 내려가는 가속도하고 물체 2가 왼쪽으로 가는 가속도는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마찰이 있었다면은 이 R자임의 Y 성분이,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M2G와 같다. 그래서 이걸 뭔가 써먹었을 텐데 이게 마찰은 없습니다. 자, 다음 도르래. 도르래는 회전하니까 돌림힘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T1에 의한 돌림힘이 RT1 사인 90도. 그리고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양수. 그다음에 장력 T2에 의한 돌림은 RT2 사인 90도. 그런데 이거는 시계 방향이니까 음수. 그래서 이게 R자 돌림이고 이거는 도르래의 간섭 모멘트 I 가깝수도 알파.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마구마구 회전하는 건 못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도르래 주변에서 이 줄이 미끄러짐 없이 그러면은 A는 R알파, 알파는 R분의 A. 그래서 좀 사전 빌드업 좀 해줘야 되죠. 그러면 T1-T2는 R제곱분의 IA. 그래서 이걸 1식, 2식, 3식. 그래서 1식, 2식, 3식을 몽땅 다 더해준다. 자, 그러면 좌변에서 T1, T1, T2, T2 지어주고 좌변에 남는 거라고는 M2G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우변은 가속도 A로 묶어 써주면 M1 더하기 M2 더하기 R제곱분의 IA. 자, 그래서 가속도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R제곱, 아이고, 씨.
R 제곱분의 I 분의 M2G. 예, 그래서 도로의 관성모멘트가 클수록 가속도가 작아져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도로의 반지름이 R이고 도르래가 태만 있어요. 태만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M이고 도르래 살의 무게는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르래를 원형 고리로 본 거예요. 원형 고리 형태로. 원판이 아니고.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MR 제곱입니다. 도르래 질량, 도르래 반지름의 제곱. 예.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하면은 M1 더하기 M2 더하기 대문자 N분의 M2G. 예, 이렇게까지 그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원형 고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예, 보여드렸고요. 예, 이것도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 수 있는데 그것은 안 할란다. 원래 이제 이 예제의 목적이 이제 새로운 풀이 방법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라. 자, 새로운 풀이 방법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풀이 방법은 예, 방금 우리가 도입한 따끈따끈한 물리량 가운동량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개의 총 가운동량, 총 가운동량을 구해보자고요. 그럼 이거는 물체 1의 가운동량, 물체 2의 가운동량, 도르래의 가운동량 이 셋을 합한 건데, 자, 물체 1은 위치 벡터가 그러니까 이 가운동량을 구하는 그 회전축은 이 도르래 중심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물체 1까지의 위치 벡터가 요거예요. 물체 1의 위치 벡터가 이거고, 운동량 벡터는 물체 1은 아래로 내려가니까 운동량 벡터는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위치 벡터 연장해서 뚜뚜뚜뚜 연장해서 요 요각을 세타 1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물체 1의 가운동량은 R1, 그 운동량은 M1V, 원래는 M1V1으로 써야 되는데 M1V, 그 다음 sin phi, 이게 이제 물체 1의 가운동량이고요. 자, 마찬가지 논리로 물체 2까지 위치 벡터 이걸 R2, 그리고 이제 운동량 벡터가 요 왼쪽 이쪽. 그래서 여기서 위치 벡터의 연장선에서부터 뚜뚜뚜 연장선에서 요 젠각을 세타2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제 R2 M2V sin phi 이렇게 되겠고요. 자, 도르래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리 좀 땡겨 얘기하는 건데, 우리 운동량 P는 MV라는 거 알잖아요. 예, 가운동량은요 질량 대신에 관성 모멘트, 속도 대신에 각속도 오메가 해서 가운동량은 I 오메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도르래의 경우는 이걸 쓰자고요. 도르래의 관성 모멘트 그리고 각속도 오메가 이렇게 쓰자고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참 애매한데, 그래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면 얘가 세타1이에요. 그러면 막국지각 관계로 해서 여기가 세타1, 그럼 여기가 R1이고, 그러면 참나 파이로 썼어요. 버릇이 돼가지고 세타1 세타2.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R1 사인 세타1이에요. 얼씨구, 예, 도르래에 반지는 것 같죠? 예, R1 사인 세타1은 도르래에 반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R2 쪽도 보면은 얘가 R2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요각을
세타2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는 180도 마이너스 세타2. 그럼 이 길이는 R2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2. 그러면 사인 함수 성질을 따라 이건 R2 사인 세타2가 같고, 어라? 예, 이것도 도르의 반지름과 같죠. 그래서 R2 사인 세타2도 도르의 반지름과 같다. 자, 얘는 지우고, 도르의 반지름 R로 대문자 R로 바꿨어요. 그러면 M1VR, M2VR. 자, 그 다음에 도르래 주위에 줄이, 도르래가 마구마구 해련하는 건 못 푼다 그랬죠. 도르래 주변에 감겨있는 줄들이 미끄러짐 없이. 그럼 V는 R 오메가, 오메가는 R분의 V가 되죠. 자, 그래서 예쁘게 써보면 M1 더하기 M2 더하기 R제곱분의 I VR. 예. 이 개의 총 가운동량을 구했어요. 다 반식의 발현이라 가운동량들이. 예, 그래서 다 양수. 자, 다음은 R자 외부 돌림힘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R자 외부 돌림힘이니까 그러면 내부 힘인 장력 T1, T2는 제외. 자, 그러면 외부 힘은 남는 거라고는 M1G, M2G, 수직항력 N이 남는데, 근데 또 거기서도 M2G하고 수직항력 N은 크기가 같고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M2G에 의한 돌림힘과 수직항력에 의한 돌림힘은 상쇄돼 버려요. 그러면 오직 M1G에 의한 돌림힘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M1G에 의한 돌림힘만. M1G에 의한 돌림힘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M1G까지의 위치 벡터가 R1, 힘이 M1G, 그 각도에 사인 취한 거. 근데 아까 앞에서 앞 단계에서 R1 사인 스타원이 다름 아닌 그 도르의 반지름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M1G랄, 발음을 좀 조심해야죠. 자, 이게 R자 외부 돌림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그 크로스 프로덕트 미분해서 확인도 해봤지만, 자, R자 돌림 힘은 총 가운동량을 시간에서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M1 지랄은, 자, 이걸 미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얘를요, 이걸 미분을 하면은 M1 더하기 M2 더하기 R제곱분의 I, R은 미분 바깥으로 나가고 V만 T에 대해 미분하면 돼요. 근데 V를 T에 대해 미분한 게 뭡니까? 예, 이게 바로 가속도죠. 그래서 가속도가 M1 더하기 M2 더하기 R제곱분의, 그러니까 여기서 R 지어져서 R제곱분의 I 분의 M1G. 그러니까 앞서 그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구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그 세 번째 풀이 방법.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용해서 푸는 방법과 더불어서 이렇게 가운동량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 이 예제는 이제 이런 풀이 방법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네, 역시 뭐니 해도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풀이 방법 중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용해서 푸는 거를 제일 쉬워라 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콕 집어서 어느 방법으로 풀어라 뭐 그런 것이 없다면 뭐 되도록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하세요. 뭐 좋습니다. 이 문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푸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안 하려 한다.